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금일 시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실적 악화로 인한 너무나 큰 제약주에 이런 데미지를 줬던 하루 같습니다. 일단 제약 관련된 주식을 보유하시고 계시는 그리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의 말씀을 전달드리고요. 오늘 상황 자체를 어떻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대응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제가 제 입으로 신라젠을 금요일 날 보유를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손절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하루였고요. 이 저가 라인에 대한 개념을 제가 라이브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근데 말 그대로 시작부터 마이너스 10%로 이렇게 저점 이탈이 된 상황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거는 저희 주가 지수가 10월 달에 하락을 할 때 급징계 즉 아일랜드 갭을 만들고 떨어졌던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이런 갭이 있고 나서 보통 큰 폭의 상승이 나오긴 하는데 이 아일랜드 캡을 맞으면 일단 데미지가 엄청 크죠. 이 아일랜드 캡을. 근데 지난번 저희 이런 주가 종합 지수 그리고 코스닥이 아일랜드 캡으로 떨어졌을 때 이건 사실 회복이 아직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이번에 하락폭이 많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시황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계속 진행을 할게요. 지금 이거는 어차피 매매 동향 보고 말씀드리겠는데 문제는 개인이 자꾸 상방에다가 내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 코스닥이 상방에 포지션을 잡고 반대로 코스피는 하방 쪽으로 포지션을 잡는데 개인들이 이런 매매 패턴이 오히려 웨인이나 연기과 쪽에서 제약 바이오의 엑싯 즉 탈출을 할 수 있게 자꾸 사주니까 오히려 더 매도가 심하게 나오는 것 같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누군가가 사줘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 물량을 받쳐줘요. 그러니까 팔 수 있게 자꾸 해주는데 이게 악순환의 악순환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점점 오래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우리 시장은 주도주 섹터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확실히 변경이 됐고 지금 주도 섹터 쪽으로 집중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요. 일단 지난번 10월달 하락 이후에 전반적인 시장이 반등을 했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섹터가 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섹터의 등장과 모멘텀이라는 하나의 폴더블이 출현을 함으로 인해서 이쪽 방향으로 매수가 쏠렸는데 거기에 이런 섹터가 최근에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여러 가지 노이즈가 많은 제약 바이오 쪽에라든지 남북 경협 쪽으로 돈이 몰릴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자금들이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이런 주도 섹터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이번 주에 주의점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4일 날, 즉 내일 모레 삼바 결론이 날 때 일각에서는 많은 말이 나옵니다. 이번 정부가 삼성전자를 때리기 때문에 삼성을 자꾸 타겟으로 삼고 일반 서민들 생각을 해서 삼성에 강하게 나가야 된다라는 쪽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이 되는 원인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회계 위반으로 최악에는 매매 중지까지도 볼 수 있겠다라는 말이 나와서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만약에 그게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지금의 주도 섹터가 단기 급락이 또 나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투자자라면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면은 이 변동성이 큰 14일 전날에는 종가 베팅을 안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마 몰라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밖에 지금 중국 쪽이라든지 이런 중국 쪽이나 일본 쪽은 사실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감세 방안이라든지
기업들을 위한 뭐 수수료를 추가 인하해 준다는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중국은. 그리고 일본 자체도 공공 지출 방안을 마련을 해서 이런 거를 내년 회계연도 상반기에 뭘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정부의 이런 강한 의지가 보여줬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게 너무 늦고 전무합니다. 사실 이런 하락은 어떻게 보면 중국이나 일본은 선제 대응으로 자꾸 막아내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런 대응을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그런 대응이 원래 나와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게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증시가 너무나 지금 네 힘겨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나라 외 시장은 굉장히 좋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내일 아마 일단은 제약바이오 쪽은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접근하는 게 좀 부담스럽지만 그 외의 시장은 내일은 양호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제가 주말에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라이브 방송은 녹화 방송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일단 주말에 말씀을 드릴 때 전저점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홀딩을 하겠다 했는데 사실 전저점을 깨버렸어요. 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 체크가 필요하고 적어도 이런 체크가 되고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상태에서 돌려준다면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려준다면 시장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이 다 깨버렸습니다. 여기에 뭐 HLB, 바이로메드, 신라젠 있는데 사실 바이로메드 빼고 일단은 다 깨버렸어요. 전저점을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폴더우폰 관련해서는 대장이 출연하는 거를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출연이 거의 다 했을 것 같아요. 일단 매매 동향 보고 좀 더 말씀드릴게요. 코스닥 너무 안 좋습니다. 개인이 이거 정말로 10월 말부터 모든 매물을 다 받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몸으로 지금 모든 매물을 다 받아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는데 사실 제약바이오 쪽을 제가 연기금 자금은 날마다 체크를 했는데 날마다 패고 있는 게 제약이에요. 연기금 쪽에서 네 죽도록 패고 있습니다. 지금 물량이 연기금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코스닥 쪽으로 이 물량이 끊어져야 될 것 같아요. 리피싱 그 자체가 제약바이오 쪽을 전적으로 배제를 하고 가자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굉장히 강하게 드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신용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만약에 저는 7조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하락을 한다고 해서 반대 매매를 안 맞고 대형 주니까 돈을 더 넣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또 판단이 돼요. 이 신용 융자가 다시 10조로 가면 굉장히 부정적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어, 오늘은 이 업종 차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코스피 의약품 업종인데요. 어차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쪽에 섞여 있고 셀트리온도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두 개가 일단은 이렇게 붕괴를 시켜버린 건데 이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이미 이 자체에서 전저점을 강하게 이탈하는 모양이 나왔으니까 추가적인 하락도 대비를 해야 되겠죠. 이 갭이 떨어졌어요. 갭이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자리에서 예를 들면 이런 자리에서 갭 위로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여기에도 이런 갭 하락을 하면 추세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추세적인 하락이 무서워요. 일단 고점에서 세 번의 이런 갭 하락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마지막 갭 하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너무 안 좋습니다. 이거를 돌리는 모습이 보여지기 전까지는 이 전체 업황에서요. 그러지 않까 전까지는 의약품을 신규 매수는 가급적 절대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쪽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이쪽만 그런 게 아니라 코스닥 제약 바이오도 굉장히 지금 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코스닥 제약 바이오가
코스닥 제약바이오도 지금 갭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전저점을 보러 갈 건데요. 어차피 제약바이오 관련된 주식이 너무 많아요. 개별로는 오를 수 있지만 시가총액이 큰 신라젠이라든지 일단은 그 시총상위 제약은 당분간은 이슈가 끝난 이후에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뭐 하드웨어 쪽 잘 버텨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제가 이전에 밴드상 675선부터는 제약바이오를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은 좀 죄송한데 이 말이 번복이 좀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자체가 리스크를 떠나서 네 아직 패닉이 안 왔다고 봐요. 여기서 정말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매매 중지가 되면 투매가 더 심해지겠죠 아마. 그러게 되면 이제 뭐 대형주 특히 신라젠이라든지 그런 쪽에 신용으로 많이 산 사람들은 그걸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그때는 신라젠이라든지 대형 제약을 투자하시는 사람은 적은 돈으로 하질 않아요. 굉장히 비중 베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손절 물량, 그런 매물이 나오면 여기 상당히 네, 코스닥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코스닥은 주말 방송에서 언급했던 660에서 네, 이 사이가 일단은 매매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를 깨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저점을 이렇게 한 번에 붕괴는 할 수 없는데 이게 제약바이오에서 심각한 투매가 나온다면 또 이렇게 큰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보다도 이런 게 나오면 좋죠. 좀 내려왔다가 가는데 이런 망치형 캔들, 이런 망치형 캔들이 나와준다면 시장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좀 떨어지더라도 이런 영망치, 이런 아래 꼬리를 달아주는 캔들이 나오는 모습. 최대한 기다렸다가 이런 모습에서 들어가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이런 자리. 그러니까 뭐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고 섣불리 매매를 한다기보다도 조금 기다렸다 매매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매를 잘 하시면 개별주를 하시면 돼요. 개별주는 뭐 그닥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게 섹터라면 그게 섹터라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일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 종목들 한번 마지막 보고 네 오늘 방송 마감할게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수차적으로 보는데 시초부터 그냥 네 붕괴를 시켜버렸고요. 뭐 어마어마하게 두드러 맞았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매매가 들어왔거든요. 이건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감당이. 이제 장 막판에 좀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것도 뭐 공매도 환매를 한 건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봐봐야 돼요. 얘를 구태여 외인이 지금 살 의미가 없거든요. 보통 프로그램 자체가 외인들이 많이 하니까 종가에 베팅을 한 거구나. 거의 다 시총 대형은 프로그램으로 엄청난 매도가 나왔거든요. 이거를 보고 있었다면은 감당이 안 됐을 거예요. 초반에 이게 계속 빠졌으니까 쭉 내려왔거든요. 프로그램으로 뭐 아예 이 섹터 자체를 밀어버려 가지고 이런 대응 방법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차트상으로는 바이로메드만 일단 전저점 붕괴가 안 됐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지금 제일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일단은 이게 그 이때도 이런 개파락이 나왔는데 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최소 봉이 3개는 나와야 돼요. 최소 3개는 그 모습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추가 하락을 맞았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물량이 커지면은 정말로 이 회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손해가 많으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서울반도체 먼저 말씀드릴게요. 서울반도체는 전고점 테스트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거 들고 있는데 일단 내일 여기서 이거 테스트할 때 뚫어주면 일단은 오늘 고가에서 일단 던질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던지고 뭐 나머지는 좀 끌고 가는데 강하게 또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돌파 못하면 이게 또 내려와서 추세 그리고 갈 확률이 좀 높거든요. 중장기 투자자라면 뭐 이런 자리 점점 이런 자리에서 사서 기다렸다가 이런 21선 기준 잡고 가는 것도 괜찮아요. 이런 게 추세 종목이 비교적 안전하고 추세 타고 해서 계속 단기 트레이딩 하는 게 좋고요. 금일 매매했던 종목은 HB 테크놀로지 매매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너무 안 가서 조금 아쉽긴 해요. 이게 상당히 괜찮았는데 조금 많이 안 가줘서 그리고 장중에 이 자체가 그 매매가 잡혔던 거는 기간 매도가 굉장히 많이 잡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고점에서 매도는 잘 됐는데 이상하게 이게 동시효과 끝나고 매도를 보니까 기간 매수로 잡히더라고요. 이건 조금 잘 모르겠어요. 저도 좀 이런 매수 창구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 근데 아직까지는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P 시스템이 대장이 돼가고 있어요. 또 HB는 내일 보려고 하고요. 주말 방송에서 AP 시스템은 이런 고가를 돌파하는지를 봐야 된다고 했는데 일단 거래량은 합격으로 보고 있어요. 거래량은 지금 상장 이후에 한 최근 한 2년 동안 최대 거래량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거래대금 450억, 거래대금도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현재 이 정도 거래량으로 이쪽의 모든 매물은 소화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큰 거래량, 거래대금이 꾸준히 나와줘야 이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겁니다. 이게 지금 추세가 점점 돌아가고 있고 수급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대장주가 저는 AP 시스템이 OLED 대장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매매를 조장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섹터를 보는데 예전에 서울 반도체를 설명할 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시황, 무역 분쟁, 무역 분쟁과 수급, 실적, 위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AP 시스템 자체가 시황은 폴더블폰 관련된 OLED 이슈, 수급 양호하고요. 누적 수급 분명히 괜찮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적 굉장히 대폭 좋아졌어요. 굉장히 대폭 좋아졌고 기본적으로 작년에 260억 하던 게 매출은 다소 줄었다 치지만 영업이익은 2배가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OLED 장비라든지 OLED 소위 쪽으로 시장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날 소지가 있죠. 이거는 너무 저평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가 위치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는 이쯤에서 말씀드렸어요. 이 아래쪽에서 위치는 좋은데 이게 고점 돌파를 못하면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고점 돌파를 확인하는 거고 고점 돌파 일단 했죠. 그러면 이제 내려오면 어디에서 잡을까만 보시면 돼요. 이제 이게 어디에서 얼마만큼 떨어질 건가 자기만의 추세전을 뭐 그려놔야죠. 얘는 이런 패턴을 그리고 갔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일단은 잡아야 되겠다 라는 식으로 이런 뭔가 추세선을 그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장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AP 시스템 일단은 매매를 못했고요. 이건 다시 잡을 생각이고 지금 OLED 쪽을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이제 큰 폭의 상승을 나왔던 건데 이것도 이제 OLED 쪽인데 OLED 쪽이 전반적으로 장난이 아니에요. 실적 자체가 힘스도 엄청 올라왔고 금일 선익 얘도 폴더블이고 OLED 그 다음에 DMS도 OLED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OLED가 굉장한데 이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무슨 4000% 40회가 막 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작년 동기에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OLED 쪽 섹터가 전반적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게 이 한 개의 업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한 개의 업체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섹터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전반적으로 다 관심 있게 보고요. BH도 같은 의미입니다. BH는 오늘 좀 걸어놨는데 BH는 매수가 안 됐어요. 제가 보는 가격은 1710. 왜냐면 다중바닥을 찍은 금액이 BH가 이런 데가 지금 다중바닥을 계속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내려오면 또 아래에 걸어 보려고 합니다. 얘는 종목이 쉽지가 않아요. 롤링도 많이 하고 속도도 느리고 유통 물량도 좀 적고 해가지고 종목이 좀 어려우니까 항상 밑에서 음봉대 잡는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라갈 때는 되게 추세 타고 잘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5일선 타고 올라갈 때 분명히 얘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누적 수급을 봤을 때 개인이 누적 수급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주가가 올라가면 바뀔 개연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 당시에 이런 매도를 했던 게 지금 들어왔는데 이게 다 물렸어요. 여기서 들어온 개인 수급이 여기서부터 전부 다 물린 게 지금 300 거의 300만 주 가까이 물렸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사서 300만 주가 물렸는데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원래 누적 수급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었어요. 예전에는 뭐 시간이 나니까 기관 아직도 수급 누적 수급이 좀 있잖아요. 180만 주. 이때 매집이 다 들어온 건데 기관들은 이 기간에 매집을 해놓고 이때 차익 실현을 반틈 하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고 외인은 외인도 누적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개인들만 여기서부터 일단은 다 팔고 다시 물린 것 뿐이지 실상 장기적으로 봤을 때 누적 수급은 월등히 좋네요. 안 봐도 네 수급 평형을 안 봐도 양쪽 다 누적 수급은 좋아요. 그만큼 기초 펀더멘탈이 강한 종목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번 봐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어차피 주식은 섹터를 보면서 그 섹터에서 단기 매매를 하든 스윙을 하든 뭐 장기 매매를 하든 그 추세가 끝날 때까지 가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일단은 금일 종가 베팅을 두 개 들어갔습니다. 일단 이거는 시초가나 그럴 때 보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아이마켓 코리아랑 로보티즈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서 시장 외의 종목을 지금 한번 봤는데요. 이게 추세가 좋아서 이거는 아래 이게 올라올 때 일단은 이때 한번 사고 이때 한번 사고 이때 한번 사고 일단은 사서 내일 시초가라든지 그때 한번 보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뭐 매수한 이유가 이게 배당 성향이 굉장히 세요. 연말에 뭐 3.8%, 4% 그리고 유보율이 그러니까 2000%인데 뭐 자산이 상당하죠. 자본금의 2000%니까 뭐 현찰 대충 한 2천억 정도 가지고 있고 11월 30일 날 금리 인상 이슈가 있어서 일단 물려도 안전빵이고 그냥 그런 식이죠. 근데 네, 회사는 자본 가치는 굉장히 있어요. 자본 가치는 있고 유보율도 높고 배당 많이 주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이런 리스크 해지용으로는 매매해 볼 만하겠다 싶어서 들어간 거고요. 로보티즈 제가 이런 그 신규 상장주 공략하는 법이 있어요. 예전에 뭐 어떤 거 했나 하나제약하고 최근에 했던 게 이렇게 삼분봉 나오고 급락했을 때 이런 자리에서 저는 들어가거든요. 이런 자리는 제가 매수 자리고 시초가 뜨면 매도해요. 그냥
시초가 뜨면 매도하고 뭐 다시 내려와서 이런 자리 매수하고 올라오면 매도하고. 근데 이때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할 때였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보통 첫음봉 때 이런 양봉 자리에서 이 이길날 시가 갭을 먹으려고 저는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이때 시가 갭 들어가고 다시 이 언저리 오면은, 로보티즈도 저는 그런 관점에서 사실 들어갔습니다. 신규 매매이기 때문에 네, 이런 자리를 생각하고 5일선 돌파했다 보고 내일 시초가 이전 선에서 매도를 하려고 일단 들어갔고요. 이제 이 기간이 있으니까 뭐 기본적으로 제가 매도를 하게 되더라도 여기에는 일단은 좀 걸어 놓겠죠. 이 정도는, 이 정도를 넘냐 안 넘느냐 따라서, 넘을 때 힘이 없겠다 싶으면 그 전에 매도를 하고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라는 건 아니고요. 신규 매매는 저는 이렇게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이 많이 힘드네요. 시장이 많이 힘들고 제약바이오 매매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오늘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 네, 너무 낙심만 하시지 마시고요. 네, 힘들 내시기 바라고, 시장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더 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내일장 열심히 준비해서 또 시장 대응했으면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